제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청년의 목소리가 터지듯 갈라지고 분노의 눈물이 번졌다. 미라는 무릎이 꺾인 듯 떨리며 외쳤다. 미안하다. 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버렸어. 아들은 울부짖었다. 그게 엄마입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만남입니다. 성공한 백화점 부장 한미라와 신입사원 김도윤. 20년 전 헤어진 모자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드라마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백화점의 오후 2시, 12층 높이의 화려한 건물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8층 명품관이었어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까지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에서 한 여성이 예리한 시선으로 매장 전체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미라, 53살. 명품관 부서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곧게 편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그녀를 더욱 당당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네이비 정장 차림에 적당한 높이의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마저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죠. 김대리, 오늘 오후에 들어올 신상품 진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부장님. 예정대로 3시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미라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펴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라는 매장을 천천히 돌아보며 세심하게 점검했어요. 진열장의 각도, 조명의 밝기, 심지어 바닥의 청결 상태까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쪽 진열장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방 진열할 때 간격을 좀 더 넓혀주시고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과 완벽주의 때문에 직원들은 미라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어요. 미라가 관리하는 명품관은 항상 백화점 내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하지만 미라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완벽함과 성공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말이죠. 화려한 명품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마음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미라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 쇼핑백을 든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문득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누구보다 바쁘고 충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며 집으로 향할 때 미라도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대신 지하철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처리한 업무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근처 역에 도착했지만 미라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동네 골목길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미라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순대 한 접시죠? 네, 그리고 소주도 한 병 주세요. 분식집 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정겨웠어요. 미라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한 순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 순대 나왔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의 질문에 미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아, 저 혼자 살아요. 가족은 없어서요. 아이고, 그럼 더 외로우시겠어요. 자주 오세요. 미라는 순대를 한 점씩 입에 넣으며 소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렇게 홀로 앉아 있을 때마다 20해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미라는 29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둘 다 가난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티던 미라에게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유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어디 있어? 그 같은 말들이 미라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결국 미라가 내린 결정은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구나.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며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었어요. 김도윤. 호적에서 지우고 다른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해가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부장이라는 타이틀도 안정된 생활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어쩔 수 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신입사원 교육이 있지. 또 바쁜 하루가 되겠어. 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20해 전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연약한 모습부터 지금쯤 어른이 되었을 모습까지 상상 속에서만 자라는 아이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교육 날이구나. 미라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얼굴들이 회사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문득 자신의 아이도 저런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미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인지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전 9시 백화점 10층에 있는 대회의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새로운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장의 안내에 따라 각 부서별 소개와 업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자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름과 간단한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차례로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뒤쪽에 서서 신입사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고객 서비스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김도윤 씨. 순간 미라의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린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목소리, 얼굴,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20해 전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브랜드가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도윤은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도윤의 모습을 보며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해 전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우연일까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부서별 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윤은 명품관 부서로 배정되었어요. 바로 미라가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김도윤 씨는 명품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미라 부장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실 거예요. 인사팀장의 말에 도윤은 미라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라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미라의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각 부서로 이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미라는 그 뒤를 따라가며 도윤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라인,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예전 연인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명품관에 도착해서 업무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매장 곳곳을 안내했어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성실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시에 더욱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경기도 쪽에서 지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도윤의 말에 미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입양 보낸 그 아이일까요? 아, 그렇군요. 혼자 자라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독립적이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도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미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강인함과 쓸쓸함을 말이죠. 하루 종일 도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미라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태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혹시 정말 내 아이일까?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계속 추측만 할 수도 없었거든요. 도윤이 퇴근 인사를 하며 지나갈 때 미라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20해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며 미라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미라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윤이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윤은 생각보다 일을 빨리 익혔어요. 고객 응대부터 상품 진열까지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도윤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보였죠. 도윤 씨,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신입사원 중에서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분은 처음 봐요. 선배 직원의 칭찬에 도윤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더욱 간절하게 진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도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아, 너는 고향이 어디야? 서울이긴 한데 사실 정확한 고향은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아, 그랬구나. 그럼 부모님은?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미라는 놓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보육원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맡겨졌다고 하시더라고. 아마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만 혼자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저려왔어요. 자신이 포기한 아이가 이렇게 외롭게 자랐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본명 말고 다른 이름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어? 글쎄, 보육원에 들어갈 때부터 김도윤이었어. 아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라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진 사연,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저 청년이 바로 자신이 20해 전에 입양 보낸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선다고 해서 상황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그날 오후 미라는 도윤에게 개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품관의 고급 고객 응대법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도윤 씨, 고객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단순히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져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도윤의 질문에 미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저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면?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하기 어렵네요. 미라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장님도 분명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미라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윤 씨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부장님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부장님도 가족이 없으시나요? 어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부장님이 늘 혼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질문에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집에 돌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더 그렇죠. 미라의 솔직한 대답에 도윤도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같아요.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가끔은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힘들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끼리의 연대감이었죠. 도윤 씨, 혹시 부모님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왜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만약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자란 아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했어요. 그 순간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도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윤 씨,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윤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회 만에 만난 아들과의 첫 번째 진솔한 대화였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대신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혼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미라는 도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진솔한 대화 이후로 둘 사이에는 전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도윤도 미라에게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었고, 미라 역시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명품관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객 상담을 하고 있었고, 미라는 사무실에서 월말 정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 부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회계팀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회계팀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명품관 매출 정산을 하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매출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거래 기록을 보세요. 고가의 핸드백 판매 기록은 있는데 재고 관리 시스템에는 해당 제품이 아직 재고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객 영수증 발급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3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판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혹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날 근무했던 직원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도윤이 처음으로 혼자 매장 정리를 맡았던 날이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근무자는 누구였나요? 김도윤 씨와 이지영 씨, 그리고 박수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은 시간에는 김도윤 씨 혼자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도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을 텐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 소식은 금세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 부장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명품관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신입사원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던데요. 역시 제대로 된 배경도 없는 애들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경쟁 부서인 스포츠용품팀의 최진수 부장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라 부장님, 신입사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백화점 전체 이미지에 문제가 됩니다. 최 부장은 평소에도 미라를 견제해왔던 사람이었어요. 명품관의 높은 매출을 질투했고 미라의 승진을 막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거든요.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라가 반박했지만 최 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그 김도윤이라는 친구, 보육원 출신이라던데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믿을 수 없어요. 최 부장의 말에 미라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의 출생 배경을 거론하며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최 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출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이런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는 책임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최 부장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라는 뜻이었어요. 한편 도윤은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너 괜찮아?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도윤은 동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도윤을 호출했습니다. 김도윤 씨,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도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과 회계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근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혼자 매장 정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날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고객이 오시거나 특이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도윤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평소대로 매장 정리하고 마감 업무만 했습니다. 혹시 재고 확인할 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아니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인사팀장과 회계과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날 매출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일단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도윤은 영문을 모른 채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거든요. 미라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회사 분위기는 점점 도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윤이 누명을 쓰게 될 거야.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회 만에 만난 아들이 이런 공경에 처하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도윤을 둘러싼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어요. 도윤 본인은 여전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또 부르던데?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또 지난주 토요일 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계속 의심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라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 미라는 회계팀으로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아, 미라 부장님.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회계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떤 문제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고가의 제품이 사라진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핸드백 말고도 팔찌 하나가 더 없어졌어요.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럼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분명히 경찰 신고 대상이었어요. 만약 도윤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시스템 해킹이나 다른 직원이 관련되었을 가능성 같은 것 말이에요.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날 혼자 근무했던 김도윤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예요. 그 순간 최진수 부장이 회계팀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 부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혹시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요. 이미 상황은 명백하지 않나요? 그 김도윤이라는 친구가 저지른 일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최 부장의 말에 미라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정황상 다른 해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게다가 그 친구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배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미라 부장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현실을 봐야죠.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시나 봐요. 최 부장의 말에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장님, 그런 편견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출신이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편견이라고요? 통계를 보세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 부장의 말은 곧 자신에 대한 비난이기도 했거든요. 아이를 버린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비난 말이에요.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 임원진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도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백화점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무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김도윤 직원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입니다. 인사팀장의 보고에 상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채용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이 약간 우려되기는 했지만요. 미라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들이 너무나 불공정했어요. 미라 부장님, 명품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가 갑자기 미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김도윤 직원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으신가요? 함께 일해본 결과 그는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평소 행실이 좋았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설명이 어려워 보입니다. 미라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회의 결과 도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해고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미라는 곧바로 명품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에게 상황을 알려주어야 했거든요. 도윤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부장님. 미라는 도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의심하는 거죠? 그날 혼자 근무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미라의 말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장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정말 고맙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범인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라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20해 만에 만난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도윤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면 20해 동안 숨겨온 비밀도 모두 드러나게 되는데 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미라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야. 어떻게든 도윤을 지켜내야 해. 회사에 도착한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지난주 토요일의 모든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했지만 여전히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도윤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도윤 씨. 많이 힘들죠? 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부장님만이라도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순간 다른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경찰이 왔어요. 미라와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찰이요? 왜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신고했나 봐요. 지금 인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다니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도윤 씨,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미라가 위로했지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에서 도윤을 호출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저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결백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도윤이 인사팀으로 향한 후 미라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를 오락가락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상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관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날 혼자 있었던 시간, 매장에서 한 일들, 제품을 만진 적이 있는지 등등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지문 채취를 했어요. 나중에 증거물과 대조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문이 나온다면 도윤이 그 제품들을 만진 것은 사실일 테니까요. 하지만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제품을 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김도윤이 정말 훔쳤나 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수상하더라. 보육원 출신이라더니 그런 애들은 원래 그래. 미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윤을 범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최진수 부장이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미라 부장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경찰까지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 감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정황상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일로 인해 명품관 전체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부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최 부장의 말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을 계속 감싸면 미라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저는 제 직원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러시다가 부장님까지 곤란해지실 텐데요.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최 부장이 떠난 후 미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 도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회사 전체가 도윤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혼자서 맞서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에요. 도윤의 지문이 사라진 제품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도윤 직원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인사팀장의 말에 회사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도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미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제품을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라가 항변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장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네요. 도윤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도둑질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 자신도 점점 확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계속 도윤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볼 때 김도윤 직원의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즉시 해고 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요.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도윤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하기로 했어요. 미라는 회의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회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매장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 있다니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날 밤 미라는 혼자 회사에 남아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미라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도윤이 해고당할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미라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도윤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젯밤 집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각오를 다진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도윤 씨. 어떻게 지냈어요? 별로 잠을 못 잤어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 인사위원회 회의실로 와주세요. 도윤은 미라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도윤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회의실로 향한 후 미라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갑자기 회계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 부장님, 급하게 올라와 주세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미라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회계팀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이걸 보세요. 회계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에 보안업체에서 보내온 추가 자료인데 지난주 토요일 밤 시간대 영상을 복구했어요.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명품관 입구 쪽 복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경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도윤 씨가 퇴근한 후에도 누군가 명품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미라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명품관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어요. 누구죠? 얼굴이 보이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키나 체형으로 봤을 때 도윤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덩치가 크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 거였어요. 이 자료를 인사팀에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미라는 급히 인사위원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문이 열리며 도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도윤 씨, 잠깐만요. 미라가 급히 부르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저 해고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 순간 인사팀장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미라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급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회계팀에서 새로운 영상 자료를 발견했어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새로운 자료요? 네, 지난주 토요일 밤에 도윤 씨 외에 다른 사람이 명품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말에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김도윤 직원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일단 자료부터 확인해 봅시다. 회계팀에서 보내온 영상 자료가 회의실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여기 보세요. 오후 8시 10분경에 누군가 명품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도윤 씨와는 체형이 다르네요.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선명한 영상은 없나요? 지금 보안업체에서 추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최진수 부장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최 부장님 괜찮으세요?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놀라서요.
하지만 최 부장의 반응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미라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1시간 후 보안업체에서 복구한 더 선명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았어요. 이제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진수 부장이었습니다. 최 부장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 부장에게 향했습니다. 최 부장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니요? 분명히 부장님이 그날 밤 명품관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건 제가 뭔가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하지만 최 부장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김도윤 직원을 범인으로 몰아간 건 뭐였습니까? 상무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부장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품을 훔쳤고 도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김도윤 직원,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누명이 벗겨진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결백이 증명된 것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회사는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최진수 부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도윤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도윤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도윤은 여전히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누명이 벗겨진 거였거든요. 미라는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 업무가 끝날 무렵 미라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요. 미라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결심을 한 거였어요. 저녁 6시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이 신기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부장님, 정말 오늘은 꿈만 같았어요. 부장님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도윤 씨, 제가 당신을 믿었던 건 그냥 직감이 아니었어요. 미라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하려는 거였거든요. 도윤 씨, 제가 당신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당신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아세요? 제 생일 말씀이세요? 1995년 3월 15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본명이 김도윤이 맞나요? 다른 이름은 없었고요. 네, 보육원에 들어갈 때부터 김도윤이었어요. 아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사실은 제가 당신의 어머니예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미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20해 전 제가 당신을 낳았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에요. 당신이 처음 자기소개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름, 생년월일,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당신이 생겼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모든 게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웠죠. 도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을 포기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부모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그럼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원망할까봐, 거부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미라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라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도윤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혼자서도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다니. 저도 항상 부모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요.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 좋아요. 저도 어머니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며칠 후 미라와 도윤은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했어요. 부장님과 도윤 씨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미라와 도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둘만의 비밀이었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두 사람은 함께 분식집에 갔습니다. 미라가 혼자서 자주 가던 그곳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셨던 곳이 여기군요. 네, 혼자 있을 때 이곳에 와서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도윤의 말에 미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아들분과 함께 오셨네요. 정말 닮았어요. 미라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네, 제 아들이에요. 미라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이 닮았네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살까요? 아직은 천천히 하자.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좋아요. 어머니 마음에 맞춰서 할게요. 백화점 창가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줬습니다. 20회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미라와 도윤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2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